안녕하세요. 책을 읽을 때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지, 누구에게 추천할지 고민하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수학은 문해력이다. 수학 언어로 키우는 사고력. 저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은이, 차오름, 지식의 기쁨, 에세이의 성취 지적 자아의 힘을 나의 것으로를 지향한다. 사고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교육, 학부모 강의를 주로 해왔다. EBS 방송에서 배우며 가르치는 사고력 교육이라는 타이틀로 총 12회 강좌를 시행했다. 생각의 불꽃 사유의 즐거움, 언어의 힘을 나의 것으로의 슬로건으로 사고력 교육센터 지혜의 숲을 만들었다. 지은 책으로는 사고력 한국사 1, 2, 사랑한다면 고전을 읽어줘, 빅 아이디어 수학 언어, 수학은 언어다, 지적인 삶을 위한 글쓰기, 사고력 세계사, 사고력 오디세이, 13세부터 시작하는 자존감 업 자기소개서, 생각의 영토를 확장하라, 명화 속에 숨겨진 사고력을 찾아라, 명화가 알려주는 사고력의 비밀, 사고력 놀이 1, 글쓰기 선생님을 위한 사고력 훈련 수업, 글쓰기 선생님을 위한 영화 토론 수업,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엄마가 키워주는 굿모닝 초등 사고력 등이 있다. 처음에 제목을 보고 수학 선생님이 쓰셨으면 대박인데 하고 읽었는데요.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사고력적으로 강의하시고 책을 쓰신 분 같네요. 마그리트 서재에서 2015년에 초판이 나왔고 2023년에 2판이 나왔다는 거는 꾸준히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말이고요. 책을 받고 읽기 전에 언제 읽지 했는데 읽다 보니까 금방 다 재밌을 정도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본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들었던 두 파트를 골랐습니다. 세계는 얼마나 넓고 다양한가, 수의 종류가 의미하는 것,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등 숫자의 세계는 인간이 사유의 힘으로 발견한 또는 발명한 세계의 종류입니다. 수학의 눈으로, 수학적 사고 능력으로 기필코 찾아낸 세계의 다양한 차원이죠. 과학의 눈으로 1차원 세계, 2차원 세계,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등을 발견했듯이 수학의 눈, 사유의 힘으로 알아낸 세계의 주름이며 겹이 바로 숫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수학의 세계에서 발견된 숫자는 수학의 언어로, 낱말로 사용됩니다. 숫자는 산수 계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양하게 씁니다.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도 숫자 언어, 숫자 낱말로 표현합니다. 온이나 백은 100을 뜻하는 말입니다. 골은 10의 16제곱을 나타내며 불가사의는 10의 64제곱을 나타내는 불교 용어이죠. 모호는 소수점 아래 13자리 수를 나타내는 불교 용어이며 순식은 소수점 아래 16자리의 수를, 찰나는 소수점 아래 18자리의 수를, 후공은 소수점 아래 20자리의 수를, 청정은 소수점 아래 21자리의 수를 각각 나타냅니다. 숫자의 종류, 숫자의 크기만큼 세계는 넓고 다양합니다. 숫자의 크기가 그 사람이 상상하는 세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작은 세계는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큰 세계는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양의 세계, 공간의 세계, 시간의 세계를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상상의 경계는 숫자로 표현됩니다. 공간의 넓이와 크기, 모양은 도형이나 기하학으로 상상하며 표현하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세계, 상상하는 세계의 크기와 넓이는 곧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수학 언어와 비례합니다.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등 수의 세계는 세계의 종류, 세계의 겹에 대한 상상입니다. 수의 세계, 숫자 언어는 어떤 사유 능력을 갖게 하는가? 숫자가 없다면 인간은 세계의 넓이와 크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수가 곧 그 사람이 사유할 수 있는 세계의 최대 넓이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거대하고 크며 맑고 넓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 10, 100, 1000, 만, 10의 8승 억, 10의 12승 조, 10의 16승 경, 10의 20승 해, 10의 24승 서, 10의 28승 양, 10의 32승 구, 10의 36승 간, 10의 40승 정, 10의 44승 재, 10의 48승 극, 10의 52승 항하사, 10의 56승 아승기, 10의 60승 나유타, 10의 64승 불가사의, 10의 68승 무량대수.
모호함에 대한 도전, 숫자, 수학은 모호함에 대한 도전이며 불확실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함, 불확실함, 늘 유동하며 흔들거리는 세계에 대한 도전이 곧 수학적 사고의 의지이며 욕망이죠. 늘 변화하는 세계, 물결치는 세계에 대해 정지를 명령하는 사유의 충동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붙잡을 수 없고 정지하지 않는 세계를 숫자를 통해 잠시 사로잡는 것입니다. 수학, 숫자는 1차원의 세계에서 2차원, 3차원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변화하고 발전했습니다. 자연수와 정수는 겨우 2차원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3차원, 4차원의 세계로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가 발견되고 발명되었어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정지, 고정, 고립, 단절시켜야만 다룰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다는 원리가 숫자와 수학적 사고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0과 1이라는 이진법 언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언어와 신호를 0과 1로 고정하고 지정하죠. 그렇다면 결국 모호함은 정지와 고립, 단절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에도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등의 수의 발견으로 세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숫자의 수평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늘어섭니다. 마치 숲속에 소나무, 떡갈나무, 참나무 등 수많은 나무가 있듯이 수의 세계에도 다양한 수의 족속들이 존재합니다. 자연수에서 정수로, 유리수로, 무리수로 수의 세계가 확장될 때마다 인간의 사유 영토도 넓어졌어요. 그리고 그 숫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파견되어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거대한 것까지 측정하고 계산하여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수는 무한한 세계를 유한한 세계로 만듭니다. 숫자는 이 세계를 잴 수 있는 것, 표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언어입니다. 유한해야만 잴 수 있을 때만이 인간이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표현된 순간 그것은 인간이 조작하고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어쩌면 자연은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인간의 숫자 언어에 사로잡히는 것을. 어딘가 아직 수학 언어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미지의 세계, 숨겨진 세계에 대한 인간 사유의 도전이자 모험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추상은 오직 인간의 사고 속에서만 일어난다. 추상은 인간이 갈고 닦은 무기입니다. 인간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 육체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늑대와 여우는 물론 토끼도 인간의 달리기 실력을 비웃죠. 두 발 걷기 후엔 땅과 멀어져 냄새 맡는 능력도 퇴화했습니다. 원래 냄새는 추적자의 능력입니다. 코와 귀의 능력은 사냥꾼과 추적자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귀와 코의 능력은 퇴화하고 눈만 겨우 색채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사냥감들, 먹이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숨어버리면 인간은 더 이상 먹잇감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이 눈의 무능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동물 왕국의 생존 경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사과의 정의는 수천, 수만 개의 사과의 공통점을 쏙 뽑아서 사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쏙 뽑은 기준에 따라 정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기록된 사과의 정의는 곧 사과의 정체가 됩니다. 사전에 정의된 사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생각, 사유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지식으로서의 사과,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활동하는 사과,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사과, 맛을 볼 수 없는 관념적 사과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유, 의식에만 존재하는 것들을 추상적 실제라고 합니다. 인간이 사고한다는 것, 생각하는 것은 곧 어떤 특정한 영역, 특정한 부분만을 머릿속에 넣어서 쏙 뽑아서 사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예인의 특정한 부분만을 추상화합니다. 그리고 그 또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스타들의 일부분만을 포착하고 사로잡습니다. 특정한 부분만을 잘라내어 추상화하여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특징화하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부분만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어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화는 인간의 위대한 사고 능력입니다. 그것이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입니다. 지구상의 동물들, 식물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사전에 올라와 있는 지식들, 사전에 정의된 이름들, 그동안 인간이 알아낸 지식들, 만들어낸 언어들 모두 추상화의 결과물입니다. 추상은 요약입니다. 나무는 오로지 목재와 종이의 재료로 요약됩니다. 땅은 식물과 곡식이 자라는 장소로 요약됩니다. 땅은 얼마나 많은 모습과 성질, 특성이 있을까요?
나무는 얼마나 많은 속성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은 사물과 자연에 대해 하나의 목적만을, 하나의 모습만을, 하나의 성질만을, 하나의 필요와 욕망만을 뽑아내어 추상화합니다. 추상화된 존재에 이름을 붙이고 의식 속에 저장합니다. 추상화란 사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사고, 뇌에서 생각할 수 있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추상화입니다. 자연, 사물 등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인간이 사고하기 위해서는 추상화되어야 합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들은 무게와 부피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자유 속에서 추상화된 존재는 무게가 없습니다.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추상화된 존재는 이름을 갖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추상화한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인간은 생각하기 시작했고 생각 속에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 다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저자가 전문 수학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책도 많이 읽고 깊이 있는 생각도 많이 하셨다는 점이고요. 글도 많이 쓰셔서 숫자에 대해 그리고 수학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거나 다시 생각해 볼 내용이 많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봐도 좋고 수학을 교육하는 입장에 계신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보셔도 충분히 관심 있게 읽을 만한 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십시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